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카이의 플래텐버그 기자는 바이에른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김민재의 예상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유사하고 연봉은 200만 유로가 더 붙을 수도 있다네요. 김민재 측과는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매우 긍정적입니다. 바이에른은 며칠 내로 계약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협상 내용은 2028년까지 계약할 것이며 이적료로 약 5천만 유로가 발생합니다. 뮌헨에서 김민재는 연간 약 1,000만 유로에서 1,200만 유로의 연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이전에 김민재가 시즌당 1,000만 유로를 벌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입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에른의 자리는 예약해둔 것 같습니다. 김민재의 선택이 중요하고 바이에른의 이적을 알려왔던 로마노 기자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김민재 계약의 핵심 포인트는 김민재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바이에른은 지난주 김민재와 그의 에이전트들과 2028년까지 계약하는 개인적 조건에 거의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조항이 발동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브미 스포츠 보도를 보면 김민재를 원했던 맨유가 혼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맨유의 완전한 인수와 함께 새로운 감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8주에서 12주가 더 걸리기 때문에 2023-24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새 구단주가 부임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즌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올여름에 진행되는 모든 이적 거래의 불확실성이 더해져 에릭 텐 하그가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새로운 구단주 셰이크 자심은 올해 군나르 솔샤르를 놀랍게도 복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솔샤르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 2021년 11월에 클럽을 떠났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중요한 선수들과 계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클럽에서 2시즌 동안 2위와 3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4.2%의 승률을 기록한 와포드에게 패배한 것을 마지막으로 경질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솔샤르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적절한 기회이고 충분히 흥미진진하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클럽이 있지만 일만 하기 위해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무언가, 새로운 문화 또는 저를 정말 흥분시키는 클럽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제가 클럽으로 돌아오길 원할지도 모르죠. 예측 보도이긴 하지만 깜짝 복귀가 성사되면 에릭 텐 하그 감독은 김민재의 맨유 이적은 멀어져 가지만 맨유에 가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김민재를 원하는 다른 구단 뉴캐슬은 21년 만에 챔스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뉴캐슬은 챔스리그에 2번 참가했지만 1997-98 시즌과 2002-3 시즌 모두 조별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뉴캐슬은 새로운 구단주로 인해 이미 스쿼드에 3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지난 3월 뉴캐슬이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이유로 9천만 파운드, 약 1억 5천만 유로까지만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데일리스타는 약 7,500만 파운드를 지출할 수 있다고 했으며 영국 매체에서는 1억 5천만 파운드, 약 1억 7,500만 유로까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챔스를 겨냥해 새로운 선수 영입에 신중해야 하는 뉴캐슬은 중원의 선수로 제임스 매디슨, 인터의 바렐라를 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산드로 토날리에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산드로 토날리에게 엄청난 연봉 제안을 하면서 개인적 조건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29년 6월까지 연봉 800만 유로에 시즌당 200만 유로의 추가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밀란과 뉴캐슬은 아직 계약 구조와 추가 연봉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수비에는 첼시의 쿠쿠렐라 로게리오, 김민재 선수가 링크되어 있고 센터백은 김민재가 유일합니다. 현재 모든 것은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은 나폴리의 김민재가 거절할 수 없는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을까요? 7월에 김민재는 약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를 염두에 둔 맨시티는 오늘 건도간을 바르셀로나에 매각했고 첼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일카이 gün도간이 바르셀로나로 향합니다. 구단 측에서 gün도간을 새 선수로 등록하는데 최종 승인을 내렸고 선수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계약은 완료되었고 몇 분 전에 서명했습니다. gün도간은 2025년 6월까지 유효한 2년 계약에 합의했으며 1년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첼시에서 마테오 코바치치와 3,180만 달러의 추가 옵션을 더해 계약했습니다. 일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나폴리는 김민재를 지키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체에서는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극도로 노력하는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라 챔스리그에서 우승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합니다. 맨시티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김민재를 정말 좋아한다고 보도합니다. 다니엘레 롱고 기자도 맨시티와 뮌헨이 김민재를 두고 영입 경쟁을 하며 뮌헨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맨시티도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김민재 에이전트는 처음에 맨유와 접촉했고 그 다음 뮌헨과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김민재를 지켜봤던 맨시티까지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뮌헨은 김민재 영입에 진지하며 경쟁자들에 비해 약간의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김민재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클럽이 그의 바이아웃 조항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파라오 수준의 엄청난 연봉을 제안받을 것이고 그의 에이전트 측에도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곧 김민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경매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오늘 엠폴리에게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새 GK로 영입하기 위해 접근했으며 약 2천만 유로의 수수료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2028년까지 유효한 5년 계약의 굴리엘모 비카리오와 개인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토트넘은 라야와도 개인 조건에 합의했지만 브렌트포드가 제시한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 곧 엠폴리에게 비카리오 영입을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